섹터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던 거래를 먼저 순서가 거래부터 봐야 됩니다. 거래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는 결국 돈의 흐름이고 인기도의 흐름이고 한 거죠. 거래 없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 곳에서 얼쩡거리지 말라 그랬죠. 거래가 매집 단계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요런 거래들을 다 세력들이 장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아요. 거래를 많이 띄워버리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안 한다 그랬죠. 띄우기 단계에서는 거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물에는 거래는 본전 매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집 단계 이후에 한번 띄우면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왜? 여기서 옛날부터 물렸던 포기했던 사람들 아무리 떨고 해도 이제는 너무 떨어져 가지고 팔지 못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가를 올려주면은 띄우기를 해주면은 이 웬 떡이냐 해가지고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본전 매물이 엄청 쏟아집니다. 6배열에서는 본전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매물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이 정도는 그래 내가 50% 손해 봤는데 마이너스 30% 이게 웬 떡이냐 20%라도 좀 건지자 이 손절 매물 쏟아지고요. 또 어떤 눈치 빠른 사람들 중에서 전문 투자가들 중에서 바닥에서 세력들과 함께 샀다가 올라가니까 파는 익절 매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에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띄우려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솟게 되는 거죠. 거래가 올라가는 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순서는 이 거래부터 시작하고 거래는 결국에는 나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예. 대량 거래로부터 시작해서 시세는 시작되는 겁니다. 대량 거래에서부터 시세는 시작했다. 그래서 대량 거래 이후에 이제 문제가 뭘 우리가 모르냐면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앞으로 모를 건데 엿장수 마음인데 이 거래를 쏟고 양장대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 가주면은 이때 따라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이 본전 매물, 손절 매물, 익절 매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거든요. 세력들도. 그러면 이때 거래를 실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여기 본전 매물을 비싸게 받아줄 이유는 없죠. 어차피 나올 물량이니까 여기서 한번 올려준 척하면서 한번 좀 살짝 뺍니다. 또 이때도 이때 이제 요 본전을 못 친 사람들은 빨리 할 걸 하고 이제 마지막 물량을 터는데 세력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베이스 물량을 띄우기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따라붙어 줘가지고 한다면은 이게서 살짝 물량을 조금만 파는 게 아니고 많이 팔 때도 있겠지 않습니까? 많이 팔 때도 있어요. 그 세력 나름이에요. 조막손이냐 큰 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올려가 따라 붙으면 여기서 세력들이 상당 물량을 팔게 되면은 거래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 붙고 자기들도 팔고 이래 되면은 또 팔 수 있는 물량이 또 많을 정도로 거래가 많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쏟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또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관찰하자 이거죠. 이때 자,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30분 만에 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때 거래가 쏟고 양봉을 냈었을 때 어떨 때는 계속 쭉 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다시 꼬꾸라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조정받다가 그 다음부터 갈 때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여기에서 갈 때 계속 가버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노리는 것은 조정을 서서히 받고 요 거래가 많지 않 이렇게 거래가 다시 죽이거든요. 반드시 죽이거든요. 다시 가려면은 요런 거래에서 잠잠한 거래가 며칠이 있는데 주가는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더 이상 안 빠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는 겁니다. 조금씩 사는 겁니다. 같이 사주는 겁니다. 사놓고 왜냐하면은 장대로 뽑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세력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본전 매물이든 뭐든 이런 물량이 올라가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받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놔둡니다. 놔두니까 거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들은 팔아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놔뒀다가 물량이 쌓이면은
다시 또 물량을 다시 또 받아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이거를 N자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 무슨 형, 쌍봉이 어떻고 N장이 어떻고 뭐 깃발형이 어떻고 이거 그걸 외우려지 말고 원리를 알아라는 거. 이유가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다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 세력의 입장에서 차트를 보라는 거죠. 걔들이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익은 조금 더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에 물량을 잡고 물량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얘들이. 물량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해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물량이 많다 적다, 본전 매물이 많다 적다, 손절 매물 많다, 이걸 빨리 체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스타트를 겁니다. 요거를 N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N자형으로. 주가가 N자형과 이 쌍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이래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요. 언젠가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올려붙이는데 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선에서 또 꺾일 때도 있잖아요. 예. 요거를 우리가 유명한 쌍봉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꺾이지 않고 여기에서 고점을 다시 또 돌파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유명한 N자형이 되는 겁니다. 추세가 났다, N장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세는 두 점, 저점이 두 점과 두 점을 이어졌을 때 그걸 추세라 그럽니다. 추세는 미니멈 두 점이 있어야 돼요. 미니멈. 즉 요게 한 저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올라갔다. 그다음에 언젠가 빠질 거 아닙니까? 뭐 조정을 받을 거다. 그럼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은 이 한 점밖에 저점이 발생 안 됐으니까 상승 추세가 아니죠.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저 위에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두 점이 이어지면서 이게 저항선이 되면서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올라서 이 고점을 돌파했었을 때는 요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긋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세선 긋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게 단순하게 선 쭉쭉쭉쭉 긋는 걸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게끔 하는, 지금 그게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는 것을 제가 이 본론부터는 제가 녹화를 한다 그랬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두고두고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뭐 선 찍찍 긋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건 뭐 보조 차표상 보조 차트 보니까 이게 과열권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출국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두 점이 나타나야 줄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걸 이제 그 트렌드 추세라고 이제 그들은 명명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 트렌드를 타고 가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트렌드 타고 가려 그러면은 적어도 주가는 이 정도 와 있어야 두 개의 저점이 나와야지 이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에 속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N자형과 쌍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꺾이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꺾이면은 이거를 쌍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결과론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 맞아 떨어지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게 돌파를 할지 여기서 꺾일지를 모르죠. 요 순간에.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한 번은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자,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예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향후 꺾일지 아니면은 요 고점을 돌파해서 쭉 갈지를 여기에서 모른다는 점이죠. 모르죠. 여기서는. 예. 모른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은 이 주식의 주인의 의도를 알면은 좀 확률적으로 제 말씀은 확률적으로 그 이제 의도를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요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돌파할지 다시 꺾일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1차로 이 아까 띄우기 단계 요 단계 전에는 바로 이런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단계.
매집의 단계가 있었을 거고요. 어느 순간에 양봉을 딱 내면서 이평을 올라서면서 이렇게 장대를 뽑고 거래가 쫙 뻗는 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띄울 겁니다. 짧게 띄우든 길게 띄우든 1차적으로 띄웁니다. 그러나 반드시 1차 상승에서 바로 가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눌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때 우리가 판단, 요 눌림을 주는 이 과정들, 그 다음에 눌림에서 반등을 하든 뭘 하든 버티는 모습 나오든 요 과정들을 보면서 이때 우리가 실행을 옮길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때 거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거래가 이제 쭉쭉쭉 됐다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가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작아도 이제 세력이 안 사주면 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선에서 멈추는데 여전히 거래가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돌기 시작하는데 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이제 요게 이제 음봉이 생기다가 양봉이 한두 개씩 나타나는데 거래가 좀 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파악하면 돼요. 요 앞에 거래된 이 거래의 볼륨과 이 상대적으로 요때 볼륨이 현저하게 줄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진다면은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나 더 할게. 아직 내가 안 팔아먹었어. 나 더 잡아가지고 더 한번 날릴게. 요거를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때에 사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물론 모르는 거지만은 거래량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못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못 팔았다기보다는 안 팔고 있다는 거죠. 안 팔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세에서 자기들이 팔아먹으려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알려가지고는 지금 이 물량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한참 더 올라가야 그 다음에 팔아먹으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평균 단가가 이 정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여기에서 팔아먹으면 평균 단가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 얘들이 매집 단가는 싸지만은 운영 베이스 물량의 단가는 싸지만은 올라갈 때 운영 물량으로 쏘면서 올렸기 때문에 단가는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올라있는데 웬만큼 올려서는 못 팔아먹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럼 올리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올리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반드시 쉬어줍니다. 반드시 쉬어줄 때 그 쉴 때 우리는 유심히 보자는 거죠. 쉴 때 그때 세력의 의도가 나타난다. 이 쉴 때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데 거래가 많게 도톰하게 많이 되고 심지어는 강하게 많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건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쳐다보지 맙시다. 여기.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죠. 속지 말자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거는 팔아먹는 겁니다. 이 팔아먹을지 살지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안 사고 어느 때 산다는 원칙을 정하라 이거죠. 거래가 죽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갖다 붙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다 붙이겠다. 그럼 이 갖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면은 이럴 때 내가 쌍봉을 치고 내려올 확률보다는 N자형으로 갈 확률이 크다 하고 우리가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쌍봉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쌍봉이란 것은 지나놓고 나서 확인되는 거예요. 두 점이 여기에 낮아지는 걸 확인하려면은 주가가 이 정도 와야 이걸 깨야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늦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이 쌍봉이 될지 여기서 모르는데 꺾였어. 그럼 이 점이 쌍봉일지 아닐지는 요쯤 놔야 확인하면은 그때 이만큼 손해보는 거거든요. 손절 쳐야 돼요. 그럼 진짜 쌍봉이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때 손절 안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나요? 뭐 이렇게 이게 아리까리하게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쌍봉이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서부터 떨구면은 이때 이게 쌍봉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올라가고 나서야 이게 N자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항상 지나놓고 나서 차트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막 잘 맞아 떨어지는 것만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동평균선만 갖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동평균선은 21일, 60일 뭐 해서 쭉 있으면은 이게 아까 제일 먼저 신호준 게 거래, 그 다음에 봉, 그 다음에 이동평균. 후행성입니다. 무조건 후행이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늦어요. 너무 후행적입니다. 한참 이평이 꺾이고 난 뒤에 21일 이평이 꺾이면은 팔아야지 하면은 주가가 한참 꺾이고 난 뒤에 이 기울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확인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상태라는 그 이야기죠. 실전적으로 잘 이게 그래서 이제 거래와 그 다음에 봉 차트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자, 그까지 이제 그 거래 분석을 할 때 실행 단계 첫 번째는 자, 거래 분석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면요. 거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해라. 뭘 확인하는데 그 세력이 잔치를 벌이겠다고 신호를 주는 것을 확인해라.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거래로 확인해라. 근데 거래로 확인하는데 거래가 많이 뽑았다고만 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항상 봉 차트의 모습이 양봉이 됩니다. 그냥 양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 요때 이 봉 차트의 모습은 장대 양봉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로켓 따는 거 있습니다. 로켓 양봉이 있습니다. 쫙 이런 거. 밑에 로켓처럼 꼬리를 아주 길게 몸통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길게 달면서 우리는 이제 흔히들 로켓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로켓을 밑에 딱 다른 거 요런 거 나는 날아갈게요 하는 표시거든요. 이 로켓 따는 거. 그 다음에 좀 조합적으로 보면은 양음량 양을 냈다가 또 음봉 한 개 좀 냈다가 그 다음에 요 감사는 양봉 내는 거 요런 거 요거 요 앞봉을 감사는 요런 거 상승 장악형이라 그러죠. 요런 거랄지 요 이제 패턴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적산병이라 가지고 세계봉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계봉이든 뭐든 간에 요때 중요한 것은 이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양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런 모양이 나올 때 거래가 없던 거래 요런 잠잠한 거래에서 이 정도 쫙 뽑는 거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세력이 입장했다. 선수가 입장했다. 나는 확인했다. 그때부터 관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첫 번째 순서. 그럼 두 번째는 진입.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겠죠. 관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입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을 할 때는 세력의 의도가 팔아먹었다면 진입하면 안 되죠. 그럼 팔아먹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요 거래가 요런 많았다고 할 때 첫 번째 거래 할 때 음봉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끼자 이거죠. 예,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매집해놓고 짧게 이 조막손이 이 멸치 같은 조막손이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짧게 먹고. 그런데 우리가 잔치집이 아닌 데서 우리가 왜 얼쩡거립니까? 이런 거는 제낀다 이게. 주식은 많고 많은데 이때 세력이 들어왔다는 확인한 것은 양봉으로 끝까지 뽑아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누가 뽑아줍니까? 누가 양봉이라는 것은 누가 종가 관리를 한 겁니다. 끝까지.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가 관리는. 양봉은 종가 관리를 했다는 뜻이고 음봉도 종가 관리한 겁니다. 종가에 팼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봉, 이게 중요한 게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는 안 되고 같이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세력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오케이 모든 게 좋았어. 봉도 좋고 세력 입장 확인했어. 그 다음에 조정도 예쁘게 받네. 예쁘게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가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이 저점 그러니까 기준봉 나중에 요 기준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오늘 시간이 없네. 자 기준봉 이하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세력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물량을 좀 더 잡기 위해서 한번 날려보니까 의외로 물량이 많아. 매도 물량이 많아. 물량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많아. 한번 더 빼. 팔론 많아. 한번 더 빼버려. 더 팔아. 더 싸게 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 페인트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들이 팔아먹고 짧게 치고 팔아먹기 위해서 팔아먹어서 주가가 이 저점을 깰 수가 있다. 이 기준봉을 깰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누울 자리, 손절 자리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기준봉을 침범할 때 그럼 기준봉이 뭔데? 거래가 쏟고 양봉으로 강하게 나섰을 때 이 저점을 기준봉의 저점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 가능하면은 짧아야 좋겠죠. 예? 요즘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요 손절폭이 커요. 근데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은 요 폭이 좀 좁아집니다.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 타점은 어디냐면은 손절이 짧은 곳을 가장 좋은 타점이라고 그럽니다. 손절이 가능하면 짧은 곳에서 진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어떤 그 의도, 그 세력의 의도가 여기서 한 번 더 뺐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뭐 도망갈지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는 타점은 손절이 짧은 곳을 가장 좀 노려야 되고 아무 때만 또 그것도 타점이 왔다고 노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모습이 줄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때 들어온 세력들이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안 팔고 있다. 안 팔고 있다. 안 팔고 있으면 반드시 한 번 더 땡길 거다. 요거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률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단 확률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세력의 의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손절점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확인을 하자. 누가 세력이 입장했는가 선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이제 그 뒤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 죽이고 하는 부분을 다 이제 보고 실행을 옮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울 자리 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건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누울 자리를 정하는데 누울 자리는 기준봉 기준봉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준봉이 뭔데? 스타트를 할 때 장대 거래의 장대 양봉 아니면 로켓 같은 형태라고 뭐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면은 양음양 양음양의 요 저점 요 장대의 요 저점 요 저점을 기준봉의 손절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를 종가상 이탈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타치를 한다. 뭐 어떻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면은 나는 일단은 손절을 치겠다. 한다든지 그렇게 그걸 정해야 됩니다. 손절의 폭을 정해놓고 가야지 나중에 큰 사고가 안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승률과 제가 수익률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승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승률은 중요하지 않다. 의외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손익비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지 승률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승률까지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익이 굉장히 더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손절을 치지 못하면은 못할 때 어떤 생각을 하지 하면은 분명히 얘들이 들어봤는데 왜 좀 빠져 여기서 아니야 이거 뭔가 쟤들이 음모가 있을 거야. 얘들이 좀 더 흔들었다 더 갈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 짱구를 굴리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세력이 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손 놓을 때는 아까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팔아먹었든지 두 번째 아직 매집이 덜 돼가지고 한번 더 흔들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가지. 만약에 매집이 덜 돼서 한번 더 뺐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갖다가 더 한 달, 두 달 쭉 늘려버리면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팔아먹었다면 더 심각합니다. 더 빠졌다는 뜻이죠. 손실이 커질 겁니다.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 짱구를 굴리지 말고 손절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어떤 기준에서 딱 정해놓고 그걸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놓고 손절해놓고 다시 또 만약에 올려붙이고 거래 속고 올려붙이고 하면은 내가 한번 뭐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죠. 어? 아이 더러운 놈들 뭐 이렇게 한번 욕 한번 하고 한번 흔들었구나. 흔들린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따라 붙어야 돼요. 짜증이 나죠. 물론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좀 짜증 납니다. 짜증이 나기는 한데 너무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휩소리 당하는 것이 싫으면은 종목은 많은데 종목을 옮기면 되죠. 많은 종목이 지금 관찰 중에 있는데 좀 약간 이런 애들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들의 특성이 있다니까요. 주인 중에 좀 점잖은 애들은 점잖게 가고요. 좀 지저분한 애들은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막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건 지저분하네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예. 그러면 이 주식은 아무리 뭐 좋아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어떤 실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또 그때 실전에서의 마음가짐이랄지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다는데 미리 그걸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이런 경우 저런 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갔었을 때는 이미징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고 들어갔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운동 선수들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꼭 연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눈 감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공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도 제가 미리 이런 경우에도 이미징 트레이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익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뭐 짧게 하늘 수도 오면은 승률을 높여지는데 손익비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게 맞게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나는 오나미가 좋아. 오나미 훌륭하거든요. 오나미 저는 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 5% 먹으면 무조건 나와. 종목은 많은데 뭐. 예? 종목 한 10개 들어가서 5% 먹으면 50% 아니냐. 뭐 구자 전체 수익은 50%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5%가 아니냐. 어쨌든 하루에 5% 먹으면 얼마나 큰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이제 5%가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거는 좀 뭐 3%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구자를 우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절은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가고 어떤 분은 이제 이거죠. 나는 이제 스타트를 했어. 뭐 우여곡절에 이게 샀는데 어쨌든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가는 때는 나는 가. 그러면 어떤 분은 트레이딩 스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시 한 번 더 반대 모양 거래가 확 쏟았는데 음봉이 출현해. 그때 나는 팔겠어. 다 팔겠어.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나는 무조건 홀딩 못 먹어도 고야. 고야. 지금 2차 배터리를 우리 이제 VIP 회원들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지금 들고 있는데 배터리가 너무 올라갔죠. 속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가 꼭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리 기준을 정하라 이거죠. 장대 거래에 음봉이 큰 거 떨어지면은 좀 팔자. 뭐 다 팔기는 뭐 주도주를 다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뭐 30%를 팔던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 모양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계속 제가 매같이 이제 이 종목들을 읽어주는데 모양이 안 나왔다 올립니다. 단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포트를 이제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이거 한 1%, 2% 매일같이 1%, 2% 해서 4월 중에 내가 한 뭐 비중을 뭐 30%든 50%든 줄이겠다 하면은 4월 중에 계속 올라오면 땡큐죠. 올라가면은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팔아서 옮기는 것이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공매도를 때려 왕창 다 팔아? 이건 아니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데 너무 통쾌하고요.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더 갔으면 좋겠어요. 쭉 가가지고
얘들 다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간절하거든요. 예. 근데 그는 그거고 얘들은 정말 형편없는 매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차트를 몰라서 그래요, 얘들. 공매도하든 기관들이든 차트를 무시하거든요. 비하하거든요. 차트에 모든 답이 있대잖아요. 차트 이제 가는데 그래 여기 실어놓고 이게 빵빵히 실어놓고 이제 갑니다 하면은 주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를 죽였을 거예요. 그럼 매도 사인이 안 나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좀 거래 붙고 또 다시 조정받을 때는 거래 죽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 동네는 계속 가고 지금 장대에 음봉 한 개 뚝 떨어지는 거 여기 없었다는 거죠. 그럼 홀딩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아주 일부만 조금 들겠다는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팔 매도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말씀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꼭지인데 그러면 제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이제 패턴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쌍봉이 나오면 팔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쌍봉이 나오면 5일선 쌍봉이나 뭐 20일선 쌍봉 그럼 한참 주가는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 한참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모양 나오기, 쌍봉 나오기 전에는 나는 계속 홀딩이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였다가 이래 갔다가 쌍봉 안 나오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또 뭐 계속 고할 수 있죠. 가져가는 거고. 그럼 본인들마다 나는 패턴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패턴을 중요시하고 나는 거래량을 중요시하는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평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선을 깨면 나는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21선 깨면 팔았다가 20선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또 사야죠. 원칙이 그런 거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이격을 본 사람은 나는 때려주기도 이 이격에서는 나는 못 사.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못 사. 그러면 다시는 사서는 안 돼요. 이 주식은. 이격을 좁혔을 때 이격을 좁히는 여기서 사는 거죠. 그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오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늘 강의 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자기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트 매매를 왜 하느냐 하면은 차트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그 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비하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차트 매매의 약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원칙을 정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란 것이 내 시각적으로 딱 나와야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금리가 뭐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환율, 유가가 이런 거는 원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내 감정인 거죠. 예. 오늘 뭐 외국인이 좀 사면은 내가 좀 가져가고 외국인이 팔면 팔겠다. 그건 외국인 따라서 하면 외국인은 그냥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나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데 그 원칙이 잘 서야 되죠. 물론 원칙이라 그래서 자기들 뭐 지 맘대로 했는데 형편없는 원칙 규칙을 갖고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기법이라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기법이 잘못되면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법 뭐 비법 이런 것보다는요 그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법 어떤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원칙을 따를 수가 있다면은 웬만한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똑같아. 다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황소나 그 강세론자나 약세론자가 아니고요. 피그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애들. 원칙 없이 원칙 없이 이런 친구를 이제 우리 피그라고 해요. 돼지들은 못 먹어요. 근데 분명한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불세력, 베어 세력 자기 원칙 있는 사람들은 돈을 먹을 수 있지만 돼지들은 돈을 못 먹는다. 유명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도구 중에 아까 거래, 그 다음에 봉차트, 봉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평이라 그랬죠 않습니까?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만 단순화시켜서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말고 뭐랬습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라. 거래도 왜 이런 거래가 되느냐? 세력의 입장에서 매집 거래, 운영, 띄우기 거래, 회전, 팔아먹기, 회전 거래 이거를 이해하라. 이 말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 단계가 매집 단계냐, 띄우기 단계냐, 분산 단계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왜 차트를 안 봅니까? 차트에 다 나타나니까요. 차트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이 주가의 위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예? 그것을 차트로 보고 알 수 있지. 그 기업을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재무제표, 저도 이제 큰 뭡니까 대그룹에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요. 한 4년 반, 예, 현대그룹에 뭐, 재무 분석이라면 전 둘째가라면 또 서로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알고 또 산업 쪽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경제 애널로 있을 때는 또 경제 애널 또 좀 했으니까 오랫동안 경제 매크로 지표랄지 또 지금 오늘처럼 이 차트에 대해서도 아마 둘째가라면 좀 약간 서러워하는 좀 건방진 소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거기서 그걸 종합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종합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거래에 대해서만 오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세력의 입장에서 이 거래를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국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첫 시간이면 오늘 제가 제가 4월부터 VIP 방송, 회원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국 측에서도 아마 이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을 특별히 저한테 좀 이렇게 할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지금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서 한 2시간 정도로 했는데 2시간 반이나 걸렸는데도 지금 겨우 거래 부분만 3개 중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과 이평은 또 한번 좀 요청을 해서 또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든지 이게 이 시간을 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도 훌륭한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한 달에 이제 매주 토요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4번 정도의 기회인데 우리 전문가님들이 열 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3, 40명, 4, 50명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신참이 감히 이번 주에 첫 방송을 좀 배려를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또 제가 욕심을 계속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차례가 또 다시 뭐 언제 올 수 있도록 되면은 또 나머지 봉하고 이평은 또 다시 또 하고 또 사실 여기 이제 패턴도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저는 중요시 안 하는데 패턴도 좀 어째 보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쌍모양이 어떻고 뭐 쭉쭉 나오죠. 뭐 헤드앤숄더 다 어떻고 뭐 상승 삼각형이다 뭐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 것만 중요하니까 저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쌍칼을 들고 싸우는데 단칼보다 쌍칼이 유리하다면은 2개의 칼이 더 중요하겠죠. 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고 배우고 그것을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모르면서 그걸 자꾸만 배척을 하게 되게 되면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 시장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유연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유연성. 그러면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과 의미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이 겸손하게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항상 시장의 흐름, 또 내가 아닌 세력의 생각, 거기에 따르려고 한 발 뒤에 따라가게 된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 자세가 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돈을 벌어도 건강 투자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고 가면 좋겠다.
요게 오늘 말씀이고, 아쉽게도 다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봉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동평균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봉은 봉 자체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아직 거래랑 붙여 써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상당부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에 2시간 40분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